자, 47쪽의 유형 5분부터는 쌤이 조금 어려워서 같이 하나씩 잡아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자, 여기 47페이지에서 잘 안 되는 거 문항 번호 한번 불러줘 볼까요? 여기는 다 괜찮았어? 7-4번이라. 또. 자, 나머지는 괜찮았습니까? 괜찮으면 한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와서 48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번호 불러줘 볼까요? 8-4번이랑 또. 9-2번이랑 또. 9번 유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그럼 9-2번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9-2번이랑 9-1번이 일단 가장 쉬운 거니까 9-1이랑 9-1을 같이 쭉 보고, 그러면 예은이 지금 밑에 있는 3, 4번은 설명 듣고 풀어보고 쌤이랑 다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먼저 네문항 먼저 풀이를 해봅시다. 자, 7-4번을 볼게요. 자, 지금 7-4번을 보니까 두 자연수 A와 B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두 자연수 A와 B의 곱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68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자, 5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두 수의 근데 최대 공약수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B에서 A를 뺀 값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고, 자, 단 A가 B보다는 작은 숫자다. 이렇게. 자,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쌤이랑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 건데, 자, 두 개의 자연수 A, B의 일단은 최대 공약수가 8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이 A와 B를 함께 나눗셈을 했을 때, 자, 이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8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남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라지 A가 가지는 남아있는 숫자를 쌤이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가 가진 숫자 중에 남아있는 숫자를 스몰 b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 둘은 공약수가 1 말고는 없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는 숫자다? 그렇죠. 서로 소에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연속 나눗셈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 그럼 라지 A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 8에다가 여기 있는 A를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이렇게 적어 볼 수 있고, 그럼 라지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8 곱하기, 그렇지, 스몰 b라고 들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A와 B의, 자, 지금 A와 B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두 수의 곱이나 합을 우리가 적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A와 B를 그러면 곱했을 때 768이 된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라는 숫자는, 자, 여기 있는 8 곱하기 A랑 그대로 8 곱하기 B를 이렇게 다 곱한 숫자가 되니까, 자, 이 값이 지금 다 곱했을 때 768이다.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88에 64 계산할 필요 없이 양변에서 어차피 약분할 거거든. 그러면 768을 먼저 8로 좀 나눠봐야 되겠네. 자, 8로 나누게 되면 8 얼마? 9? 그치, 72. 그러고 나면 48이 남고 8, 6. 그렇죠. 그럼 이렇게 8 하나랑 약분되면서 여기 96이 남습니다. 그럼 96을 또 한 번 8로 나누어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8 약분되면서 8, 1은 8 해주면 되고, 자, 16 남을 거니까 8, 2, 16 하면서, 아, A랑 B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12가 나오는 숫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대신에 이 A와 B는 서로 소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자연수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알아보겠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두 수의 합이 5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두 수를 그럼 더하는 식을 한번 또 적어볼 건데, 자, A와 B를 더하는 식은, 자, 지금 라지 A가 8 곱하기 A니까 얘는 8 곱하기 A랑 더하기 8 곱하기 B라는 값이 얼마가 된 거냐면 56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56이라는 숫자는, 자, 이 좌변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두 수의 동시에 누가 곱해져 있죠? 8이 곱해져 있다. 그치? 그럼 얘도 분명히 뭐가 곱해진 숫자일까? 8. 그럼 얘는 8 곱하기 얼마일까요? 7이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8을 양변에서 동시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럼 8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약분을 하고 나면 왼쪽에는 뭐 더하기 뭐가 남을 거고 A 더하기 B가 남을 거고 오른쪽에는 얼마가 될까요? 7이 되니까 두 수의 합은 7이면서 두 수의 곱은 얼마가 되도록 12가 되도록 하는 서로소인 A, B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왠지 얼마랑 얼마가 보이죠? 그치, 4와 3이 보이죠. 그런데 라지 B가 A보다는 큰 숫자가 돼야 돼요. 그럼 좀 더 큰 수가 곱해져야 될 거니까 B에는. 그러면 그치, 스몰 b가 좀 더 큰 값이라서 B가 얼마인 거고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구나. 3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 두 자연수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기 지금 A 더하기 B에서 8 곱하기 A랑 8 곱하기 B 더했을 때 쌤이 8을 한 번에 이렇게 약분했거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게 좀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중2 때 배우는 계산이라서 쌤이 베이스를 하나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필기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수학에서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라고 돼 있으면 자, 이 괄호에 들어간 숫자가 지금 2가 곱해져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러한 식의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를 각각의 숫자에 곱셈을 하면서 얘를 2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무슨 법칙이라 그러냐면 분배 법칙이라 그래요. 오, 들은 적 있어? 어디에서 들었어? 책에 있었어? 책에서 배웠구나. 자, 이게 초등과정에는 지금 조금 심화된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인데 기본적인 과정에는 없거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까? 이유는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가 봐야 돼. 슥슥슥슥슥. 이게 왜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2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가 될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쌤 예시를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의 정의가 같은 수를 여러 번 자, 무엇한 것이라고 배웠죠? 그렇지, 더한 것.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쵸?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을 이렇게 여러 번 더하는데 자, 3을 102번 더해오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다? 3 곱하기 102. 그렇지. 이렇게 적기로 했었다. 그치? 그럼 쌤이 이제 실생활 예시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사과는 한 상자에 자, 4개씩 있었고 자, 배는 한 상자에 7개씩 있었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데 쌤이 사과 8상자랑 배가 자 4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 과일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8 그치, 8 곱하기 4 더하기?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는 사과는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을 거냐면 한 상자에 A개씩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는 한 상자에 B개씩 담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박스 안에 이 한 상자 안에 사과는 몇 개가 들어있고요. A개 들어있고 동시에 배는 그치, B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에요. 위에 거랑 다르게. 자, 그런데 이런 과일 상자가 예를 들어서 4상자가 있다고 해볼까? 그럼 요게 4상자 있으면 사과도 몇 배 있고 4배만큼 있을 거고 그치? 한 상자에 지금 사과 A개 있으니까 배도 몇 배씩 있을까? 4배씩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 과일은 어떻게 계산될까? 그치? A 곱하기 4 더하기 B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 한 상자에는 전체 총 과일 수가 A 더하기 B 개 있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런 게 지금 총 4상자에 있으니까 이 A 더하기 B 개에다가 총 몇 배를 하면?
4배를 하면 이 계산 결과가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에도 4배가 되고 B에도 몇 배가 된다는 거? 4배가 되면서 이렇게 각항의 4를 곱해야 되니까 무슨 법칙이라는 게 설명될 수밖에 없다? 분배 법칙이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분배 법칙에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수학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과정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쵸? 자 이게 되니까 우리는 활용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에 동시에 누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괄호 바깥쪽으로 이렇게 묶어내면서 A 더하기 B라는 이 괄호 안의 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4 곱하기 A 더하기 4 곱하기 B는 자 뭐로 묶어내면 아이고 자 뭐로 묶어내면 4로 묶어내면 자 4 곱하기 뭐 더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 A 더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이 계산을 알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냐면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 0.24 곱하기 27 더하기 0.24 곱하기 73을 계산하래요. 선생님이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쵸? 자, 0.24에가 27을 곱하고 0.24에다가 73을 곱한 다음에 덧셈을 하래. 너무 힘들 것 같잖아.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칙성을 잘 보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에 누가 동시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뭐로 묶을 수 있다? 0.24. 그럼 곱하기 괄호로 묶어내면 뭐 더하기 뭐? 그렇지. 27 더하기 73.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걸까? 100. 그러면 0.24에 100 곱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니까 몇십 몇으로? 24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자, 이 분배 법칙의 역과정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도 하나 잘 정리를 해놓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좌변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뭐 곱하기에? 8 곱하기에 괄호에 A 더하기 B. 맞아. 이게 지금 56인 거예요. 그러니까 87에 56이니까 8이랑 56이 약분되면서 얼마가 남았다? 7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 A 더하기 B는 7이다. 이런 과정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7-4번을 그럼 같이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필요한 거 잘 체크가 됐으면 그대로 넘어가서 8-4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8-4번입니다. 어떤 수로 33을 나누면 3이 남고 44를 나누면 2가 남으며 55를 나누면 5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가 남는 것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나눗셈 할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어떤 식을 변형을 했었는데 여기 있구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수를 33으로 나누어 3이 남는데요. 그럼 내가 33을 이 어떤 수 네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네모로 묶었을 때 3이 남으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이 전체 숫자 33에서 얼마를 제외하며? 3을 제외하며. 그치. 그럼 이 숫자는 네모의 무슨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이 30이 이 30의 약수가 뭐가 된다고 할 수 있냐면 네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남은 것들을 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수로 33을 나누면 3이 남는다는 표현으로부터 어떤 수로 그러면 이 33에서 3을 뺀 수를 나누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러면 44를 나누면 2가 남는다 그러면 44에서 얼마를 어떻게 한 값은? 그치. 2를 뺀 값은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는 부족하대요. 부족하면 뭐 해주면 되지? 그렇지. 채워주면 되죠. 그럼 55에다가 5를 뭐한 값은? 더한 값은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계산될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수는 30이고 두 번째 수는 40이고 세 번째 숫자는 60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수의 공약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네모라는 숫자 어떤 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수 중에서도 가장 어떤 수 찾는 거니까? 큰 수 찾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인 공약수 찾는 거라서 우리는 30과 42와 60의 최대 공약수를 찾자는 얘기다. 그쵸? 자, 초등학교 때는 얘를 같이 연속 나눗셈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이걸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거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30, 42, 60 적어놓고 자, 가장 큰 수 넣을 만한 게 얼마가 보여요? 그치, 다 6의 배수네. 6 잘 찾았고 그럼 여기 남는 게 5, 여기 남는 게 7, 여기 남는 게 10. 더 이상 세 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 존재합니까? 안 한다. 그쵸? 그럼 여기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가장 큰 수는 답이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알아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8-4번도 마무리하고 다음 9-1번으로 가봅시다. 자, 9-1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를 16과 24로 나누면 모두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네모를 16으로 나누었을 때 자,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누구의 배수여야 할까요? 그렇죠. 16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 어떤 자연수 네모를 이번에는 24로 나누게 되면 또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여기 네모에 또 들어가는 동시에 같은 숫자는 누구의 배수? 24의 배수라는 것까지는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둘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16과 24의 무슨 배수를 찾는 거고? 그렇죠. 공배수를 찾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거니까 무슨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찾는 거는 그럼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9-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3보다 큰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데요. 그럼 그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자, 네모에다가 네모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생겨요. 자, 그럼 이 나머지 3을 안 생기게 하려면 3을 뭐 해버리면 될까?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네모 빼기 3이라는 숫자는 이제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네. 그럼 이 네모 빼기 3은 누구의 배수여야 될까? 6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치? 같은 방식으로 네모에다가 14를 나누면 또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러면 네모에다가 또 3을 뺀 수를 14로 나누어 떨어지겠네. 그럼 이 네모 빼기 3이 또다시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14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됐나요? 그럼 네모에서 3을 뺀 숫자는 결국 6과 14의 무슨 배수가 되면 되고, 그렇죠. 공배수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러한 어떤 숫자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가장 작은 수를 찾으려면 이 네모 빼기 3이 6과 14의 무슨 공배수면 되겠구나. 맞죠. 최소 공배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구해서 네모값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라인까지는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새로운 걸 또 배우러 가보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남은 것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거든. 그래서 쌤이랑 자, 10번이랑 자, 그 다음에 11번에 있는 유형을 또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간단히 작은 숫자로 먼저 연습을 하고 갈 건데,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1이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예요. 네모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자, 7분의 1이라는 숫자에다가 또 네모를 곱할 건데, 이 네모라는 숫자는 지금 똑같은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곱했을 때 두 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있는 분수표에다 네모 곱했을 때 자연수 될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분모에 3이 남아있으면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그쵸? 그러면 3을 이렇게 촥촥 약분해야 되니까 이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반드시 누구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수에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의 배수여야 될까? 그렇지. 7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은 서로 어떤 숫자라 그랬지? 같은 수. 그럼 3의 배수인 동시에 누구의 배수니까? 7의 배수니까. 그럼 네모는 결론적으로 3과 7의 그렇지. 공배수. 그럼 3과 7의 공배수는 3과 7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까? 21이니까 얘는 21의 공배수가, 배수가 된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얘가 된다.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두 개의 분수에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5분의 1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길 원하고, 그러면 18분의 1에다가 또 네모를 곱해서 자, 이 또한 자연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누구의 배수인 동시에? 15의 배수인 동시에? 그렇지. 18. 그럼 15, 너무 감정을 담아서 얘기한 거 아니야, 민찬아? 자, 그러면 15와 18의 자,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1번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이 베이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좀 시간을 줄게요. 네모분의 72와 네모분의 60 모두 자연수 되도록 하는 네모에 들어갈 자연수를 한번 다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종이 이제 받아서 이제 풀고 있구나. 같이 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 있는 분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자, 이 자리에는 누구의 약수가 들어가야 하며 그렇죠. 72의 약수. 자, 이 자리에는 맞아. 160의 약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공약수를 찾는 거네. 자, 공약수를 찾으려면 무슨 공약수 찾으면 될까요? 최대 공약수. 그치.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보자. 소인수분해 할까요? 아니면 연속 나눗셈 할까요? 연속 나눗셈 해볼까요? 알겠어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거든. 정답은 없어, 얘들아. 그리고 정답이 있더라도 틀려도 괜찮아요. 자, 동시에 나누어 보자. 얼마로 동시에 나누어질까? 8? 그렇죠. 8로 한번 해봅시다. 8, 9, 72. 자, 8로 나누면 몇십이 남아요? 20. 동시에 나누어진 게 이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얼마니까? 8이니까 여기 있는 공약수들은 누구의 약수는 다 되겠구나. 맞아. 8의 약수는 다 되겠구나.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는 뭐뭐뭐뭐 있다? 그렇죠. 1, 2, 4, 8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잘했어요. 이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 10번 유형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11번도 이제 쌤이랑 비슷하게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 할 때 다 있었구나. 그래도 해보자. 세로 길이는 80만큼 되고요. 가로 길이는 48만큼 되도록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우리 모자이크 알지? 그치? 조각조각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모양 안에 정사각형의 조각을 이용하여 자, 빈틈없이 채우고 싶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만약에 자연수라면 가능한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다 구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정사각형 조각을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하나 채우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빈틈없이 꽉! 그쵸? 자, 그럼 여기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먼저 48짜리를 빈틈없이 채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들은 누구의 약수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48의 약수가 되어야겠죠. 동시에 그러면 세로로도 채우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빈틈없이 가득 딱 빈틈없이 맞게 채워지려면 여기 있는
자, 누구의 약수도 되어야 할까? 그렇죠. 80의 약수도 되어야 합니다. 그럼 또다시 이 둘의 무슨 약수를 찾으면 될까?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쵸? 자, 한번 찾아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2번도 한번 풀어보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요거는 이제 80과 48에, 그치, 공약수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48과 80의 공약수를 먼저 찾아보면, 자,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큰 수 넣으면 얼마 들어갈 수 있을까? 2는 좀 작잖아. 8이 먼저 일단 간단해 보이죠? 6, 8? 48. 8로 나누면
10. 근데 또 짝수 있으니까 얼마로도 나눌 수 있을까? 2. 그럼 여기 남는 게 3. 여기 남는 게 5.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고요? 16이 되고요. 그럼 지금 가능한 정사각형의 한 변기를 모조리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두 수의 공약수였으므로 최대 공약수인 누구의 약수가 될 거다? 16의 그치 약수들은 다 될 거다. 16의 약수 쭉 불러보면 얼마 있죠? 1, 2, 4, 8 그렇지 16 이렇게 있겠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중에서 가장 어떤 수를 찾으라? 큰 수를 찾으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찾는 거네? 그럼 당연히 얼마일 거고? 16일 거고. 그러면 얘가 무슨 공약수를 찾는 개념이구나?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찾는 개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한 모서리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6인 정사각형은 자,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에 들어갈 때 가로로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6짜리는 3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치? 자, 그걸 하려면 원래 48을 16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잖아. 그치? 48이라는 숫자는 뭐 곱하기 뭐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가로로 3개씩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럼 80도 16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자 여기 나눗셈한 거 보니까 80은 16 곱하기 얼마예요? 5죠. 그렇지. 그럼 얘가 16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세로로는 몇 줄이 들어가는 거구나? 5줄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3개씩 5줄 들어가는 거니까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1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다음 예제 2번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자, 가로 길이가 3cm, 세로가 5cm,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차곡차곡 붙여서 가능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겠대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직육면체를 지금 가로 길이가 쌤이 3cm인 걸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빈틈없이 붙이겠대요. 얘들아, 정육면체는 여기 있는 가로와 세로와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어때야 하죠? 그렇죠. 같아야 하죠. 그러면 여기 3cm짜리로 차곡차곡 쌓으면 먼저 이 정육면체의 가로 길이는 반드시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3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세로 길이는 몇 cm가 모이니까? 그치, 5cm가 빈틈없이 모이니까 자, 세로 길이는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하며? 그렇죠. 5의 배수가 되어야 하며. 자, 그러면 높이는 몇 cm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지, 2cm가 모이니까 이 높이는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2의 배수가 돼야 된다. 잘했어. 그런데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어때야 되는 거라서? 맞아, 같아야 돼요.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숫자니까 지금 한 모서리 길이는 누구와 누구의? 2와 3과 5의 무슨 배수구나? 공배수구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찾아요? 작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공배수 중에 최소인 숫자 찾는 거니까 무슨 공배수 찾자? 최소 공배수 찾자. 2, 3, 5에 동시에 들어가는 인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2와 3과 5를 그대로 곱한 30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는 30cm가 된다 하면서 첫 번째 정답이 만들어지고 그때 필요한 직육면체 개수도 찾으래요. 그럼 30cm면 3cm짜리는 몇 개가 채워지죠? 10개. 그치, 가로로 그러면 10개. 자, 세로로 몇 줄이 채워지면 5cm짜리가 총 30cm니까 6개. 그러면 1층에는 몇 개의 지금 직육면체가 들어가게 되죠? 60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10개씩 몇 줄이니까? 6줄이니까. 이해하겠어요? 근데 얘를 또 어떻게도 쌓아야 됩니까? 그치, 위로도 쌓습니다. 근데 위로 쌓는데 위로 쌓는 이 길이도 지금 30cm가 됐고 그때 이 높이는 2cm예요. 그럼 세로로는 몇 층이 쌓인다는 얘기일까요? 2cm씩. 그렇지, 15개, 15층까지 쌓이겠죠. 그러면 한 층에 60개니까 이게 15층까지 쌓이면 곱하기 얼마도 해야 될까요? 15도 해야 되니 자, 우리 필요한 직육면체 개수는 60 곱하기 15라는 큰 수가 되겠죠.
10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얘를 6 곱하기 15하고 다시 10배 해도 되지 않을까? 자, 6이랑 15 곱해서 요즘 얼마나 그럴까요? 오, 그쵸. 90. 그럼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면 필요한 직육면체는 맞아요. 900개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같이 익혀 나가면 되고, 자, 숨마 쿰라우드에서 이제 큰 1단원이 끝이 났어요. 해서 숨마 쿰라우드 과제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해오면 되냐면, 잠깐, 우리 라이트쌤도 지금 프린트 가지고 있다, 그쵸? 우리 라이트쌤 몇 번까지 했는지 보고 쌤이랑 같이 숙제 양을 좀 조절을 합시다. 라이트쌤은 지금 몇 번까지 돼 있나요? 192번. 여기까지 돼 있구나. 그러면 라이트쌤을 자, 238번까지 해올까요? 그리고 숨마 쿰라우드를 57쪽까지 해서 대단원 엑설사이즈까지 해오는 걸로 합시다. 조금 많니? 네. 그럼 우리 대단원 엑설사이즈를 빼고 중단원 엑설사이즈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 52쪽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쵸, 우리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왔는데 쌤이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을게 얘들아. 하다가 선생님이 고등학생들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혹 고등학생 기준으로 숙제를 내줄 때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면 조금씩 쌤이랑 줄여나가고 타협을 합시다. 대신에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갈 때는 쌤이 숙제를 조금 줄여줄 수 있어. 근데 목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시간이 많지. 그치. 그래서 그때는 쌤이 조금 넉넉하게 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해요. 알겠죠? 자, 지금 몇 분인가요? 45분, 그치. 5분 정도